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 예비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도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계속되면서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진도 전통시장과 광양 산사태 현장 등에서는 복구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틀간 폭우로 엉망이 돼버린 진도 조금 전통시장. 군인과 상인들 수십여 명이 복구 작업을 벌이지만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물청소로는 한계가 있어 포크레인까지 동원됐습니다. 아직까지 뭐 어떻게 해서 복구를 해준다는 계획도 없고 또 비가 온다 하면 또 이 난리를 칠 건데 지금도 잠을 못 자는 건 사실이고. 흙탕물이 빠진 논에는 돌과 흙덩이가 나뒹구고 있어 복구에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산사태로 마을 주민 한 명이 숨진 광양 진상면에서도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빗줄기는 계속돼 복구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진짜 참 암담합니다. 오늘도 작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다 나오셨는데 이것도 비가 쏟아져 버리지. 전남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해남군에서는 농경지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35개의 마을을 지나는 삼산천 제방의 일부가 무너져 앞으로 추가 피해가 더 걱정입니다. 여기가 터지게 되면은 물이 약한 쪽으로 흘러서 농지 침수는 물론이고 마을까지도 침수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긴급해서 지금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장맛비로 전남에서는 광양과 해남 그리고 장흥에서 3명이 숨졌고 주택이 495동이 침수됐습니다. 또 모내기를 마친 벼노는 24,744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장흥과 강진, 해남 등 9개 시군 115농가에서는 축사 침수로 닭과 오리 20만 마리와 한우 4마리가 폐사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찬입니다. 광양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한 명이 숨지고 주택 여러 채가 매몰됐는데요. 그런데 광양시는 사고 지점 위쪽에서 진행된 주택공사 현장에 배수로가 없다는 걸 알고도 설치가 완료됐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공사 현장 사무실과 광양시청 담당 부서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8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주택 등 건물 5채가 매몰된 광양 산사태 현장. 사고 지점 바로 위쪽에선 지난 2019년부터 주택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돌이 굴러떨어지거나 흙이 밀려오길 수차례. 지난해 10월 안전상의 이유로 한 차례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큰 바위돌이 이제 거기가 막 드문드문하게만 있었는데 너무 위험해서 그 밑에 바로 밑에 사는 사람들은 집에서 잠을 못 잤어. 그래갖고 요쪽 집이 와서 자고.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 산사태가 걱정된다는 현장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시청이 한 차례 현장 점검을 했는데요. 하지만 사고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광양시는 현장 점검 당시 공사업체에 붕괴 가능성을 검증하는 사면 안전성 검토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현장에서 물이 빠져나갈 배수로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지만 광양시는 배수로 조기 설치를 구두로 지시했을 뿐 실제 설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사 중에 설치를 했다 안 했다 해서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사항이 없습니다. 왜?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산사태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전남경찰청은 사고 지점 위쪽에서 이뤄진 주택공사가 산사태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업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네,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 지사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주암댐에서 초당 200톤의 물을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주암댐 지사는 어제 주암댐의 수위가 104.38m를 기록해 담수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방류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투자 전문 회사인 맥쿼리 인프라 투용자 회사가 최근 해양에너지에 대한 인수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요금 인상 등이 불보듯 뻔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만큼 요금 인상 등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상 한계점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과 3-1구간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가진 맥쿼리 인프라. 예측 통행량을 실제보다 높게 잡으면서 한 해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를 챙긴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맥쿼리 측이 광주와 전남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 에너지에 대한 인수 절차를 밟으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주 이익 극대화라는 민간 투자 전문 회사의 특성상 요금 인상은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투자 자본의 공공재 기업 인수를 현행법상 막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투기 자본의 공공 필수제 산업 장악, 공공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만드는 문제를 논의하고 또 대책을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같이 협력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광주의 도시가스 요금은 어느 수준일까? 기준 단위당 주택 난방용 요금은 2.32원가량으로 7개 특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고 취사형 요금은 가장 낮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여파와 지역사회 반발 등을 고려해 올해도 요금은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8년부터 4년 연속입니다. 그만큼 내년에는 요금 인상 요구가 더 거세질 수 있는 겁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해 관리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요금 인상은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민간 투자 전문 회사를 상대로 무작정 요금 인상을 막는 게 언제까지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맥쿼리 측은 서면 의견서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이 공공재임을 이해한다면서 요금 인상 여부는 관련법 절차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는 2명이 발생했는데요. 신규 확진자 가운데 1명은 초등학생으로 방역당국은 전교생 등 9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확진자 1명은 최근 수도권에서 일을 하고 온 뒤 동료가 확진되자 접촉자로 검사를 받고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에서 3명, 영광에서 1명 등 모두 4명이 확진됐습니다. 여수 지역 확진자 가운데 2명은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우나 관련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정전이나 침수에 따른 코로나19 백신 폐기를 막기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합니다. 전라남도는 위탁 의료기관 631곳을 대상으로 백신 보관 냉장고의 정전 또는 침수 위험 여부와 정전 시에 응급 대처할 아이스박스의 비치, 그리고 백신 보관 냉장고의 전원 상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온도 센서가 적정 위치에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와 온도 일탈 알람이 정상 작동되는지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장흥군이 감성돔 서식지 조성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감성돔 치어 25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장흥군은 청정 어장인 장흥군 해역에 정착성 어종인 감성돔을 매년 방류해 감성돔을 찾는 낚시인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지역의 관광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곡성군이 주식회사 KT와 디지털 플랫폼 기반 고령자 건강관리 서비스 선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KT 측은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모니터링과 관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곡성군은 AI 로봇 플랫폼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보성군이 기존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재활용품 분리 선별 작업 방식을 자동 선별 방식으로 바꾼 생활자원회수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보성군은 회수센터를 통해 재활용품을 판매하면 지금보다 연 3천만 원 정도 판매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 송정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조성한 송정 작은 미술관이 개관했습니다. 광산구는 송정 작은 미술관이 광산구의 1호 공공미술관이라며 지역의 매력과 삶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KBS 교향악단과 여수시 여수음악제 추진위원회가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제5회 여수음악제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9월 5일부터 11일까지 열릴 제5회 여수음악제에서는 정명훈과 금난세 등의 지휘로 다채로운 클래식 연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수음악제 음악학교는 이번 달 중순부터 열리며 선발된 학생들은 KBS 교향악단과 함께 실내 악곡 등을 합주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선진의회 실현을 다짐했습니다.
광주시 의회 의원들은 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행정부 견제자와 지역 정책 제안자, 의사결정의 조정자 등의 역할을 다해 시민들에게 주권을 돌려주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지난 1991년 제1대 직할시 의원 선거를 통해 23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같은 해 7월 8일에 개원했습니다. 오는 2038년 광주 대구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성공을 위해 광주시와 대구시가 함께 실무협의의회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실무협의회는 두 도시의 체육보건부서 담당자 등 각각 9명씩 모두 18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앞으로 대회 유치 성공을 위한 단계별 전략과 실행 방안을 세우고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전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9.6%로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기관별로는 예금은행에서 대출 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평균 연체율이 하락했음에도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이자 부담도 빠르게 늘어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광양만권의 세계시 인구가 5천여 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계시의 인구는 71만 6,018명이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는 71만 888명으로 올 상반기에만 5,130명이 줄었으며 도시별로는 광양시가 2,996명으로 가장 많고 여수시가 1,761명, 순천시가 373명 순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인구 감소는 저출산 현상 심화와 올 상반기에 실시된 주민등록 말소 정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한국에너지공대가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조합과 그린수소 에너지 공동연구센터의 설립을 추진합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조합과 상호협력 의향서를 교환하고 내년 6월까지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에 공동수소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세게 내리던 장맛비가 광주 전남 지역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는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의 장맛비는 약하게 이어지다가 내륙은 오전까지 내리다 그치겠고요. 남해안 지역은 밤까지도 내리겠는데요. 앞으로 5에서 4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장맛비는 서서히 잦아들겠지만 내륙 지역은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계속해서 우산은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2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고요. 한낮 기온 담양 29도, 광주 28도까지 오르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31도 이상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기온 28도, 순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고요. 장흥 29도, 완도 28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6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해남부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이 바다 안개가 유입이 되면서 서해안 지역도 안개가 짙게 끼어 있고요.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모레까지 오후 한때 소나기가 계속되겠고 기온은 점점 올라서 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